안녕하십니까. 지신보TV 시사터치의 김홍석입니다. 작년 2020년 31대 집행부가 출범한 이래로 코로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1인 1개수법 보완입법을 통과시킨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쾌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정책 과제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바쁘신데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신 이상훈 협회장님 모시고 오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자, 치신보 기사로 21년 주요 추진과제 9개를 발표를 하셨어요. 네. 물론 이게 다 중요하지만 꼭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 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지난 연말 1년을 결산하면서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5월에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1년은 아니고 이제 8개월을 결산하면서 크고 작은 이제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크고 작은 성과라고 부르기에는 스스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과라는 표현보다는 결실은 어떤 게 있었을까 9가지 정도 이제 정리해서 회원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새해에는 2021년에는 말씀하셨듯이 아주 여러 많은 그런 추진해야 될 현안이 많지만 그 중에 9가지 정도 이제 뽑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국립치약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제 1번에 이제 올려놓았고,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런 게 당면한 또 회원분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현안이라고 이제 생각은 듭니다만은 저는 이제 좀 단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치과 조무사제도 또 영어식 표현으로 이제 덴탈 어시스턴트 문제도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었던 제도이고, 또 제가 이제 선거 때 어떤 해외 사례를 좀 연구하면서 우리 치과계에도 도입해야 되겠다는 이제 아이디어 차원으로 또 공약에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면은 좀 더 더 연구하고 또 어떻게 이 제도를 만들고 또 여기에 양성하기 위한 그런 실습 또 강의 이런 시간들 또 커리큘럼 또 이 직역이 만들어지면 어떤 업무 영역이 또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그런 기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현재 이제 정책연구원 통해서 두세 군데 용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연구 중에 있고, 또 얼마 전에 회원 여러분들께 이제 설문조사를 드렸지만 이것도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연구를 축적해 가는 이제 과정의 이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보조인력 문제까지 아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조인력 문제는 이제 아시다시피 타 직역에서 특히 이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어떤 반발, 이견이 좀 두드러지고,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런 새 직역이 생기면 본인들의 설 자리와 일자리가 좀 줄어든다라는 말씀이지만 저희들 입장은 그런 어떤 누구를 또 설 자리를 없애고 새 저기를 들여오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단지 기존에 어떤 치과 쪽 교육을 전혀 받지 않고 배출되는 간호조무사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교육 단계부터 메디칼 쪽, 또 한방 쪽, 우리 치과 쪽, 물론 이제 기본 그런 의료에 대한 기본 교육은 받지만 어느 정도 시점부터는 자기 분야를 좀 나눠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하고 실습할 수 있게끔, 그래서 치과 쪽에 배출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치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얘기지, 기존에
제도를 싹 없애고 뭐 새로 만들고 사실 여기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이해를 더 좀 우리가 끈질긴 대화를 통해서 또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각 직역들이 또 상생할 수 있고 또 사실은 이 타 직역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 우리 치과 현장에서 보조인력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치과계를 위한 거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이게 국민들을 보조인력이 옆에 없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국민들을 위한 일이고 그래서 이제 타 직역과의 어떤 대화 또 노력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본 그 연구 이런 걸 거쳐서 어느 정도 이제 시기가 되면 뭐 입법이든 아니면 뭐 어떤 방향으로든 제도 개선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 이제 올해는 매진할 그 법안이 국립치약연구원을 이제 보완 입법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은 국립치약연구원이다로 이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치의학과 치의학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제가 국회 가서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 자식이 과연번 못 시켰는데 꽤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대견하면서도 굉장히 좀 자괴감에 빠집니다. 비통합니다. 내가 내 아이한테 과외라도 한 번 더 시켜줬으면 훨씬 더 좋은 대학에 갔을 텐데 우리 그 치의학과 치의학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과 쪽에는 5개의 국립연구원이 있고 한방 쪽에는 2개의 한의학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 쪽에는 전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에서 전혀 체계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 치의학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또 우리 치약 산업도 전체 의료기 시장에서 우리 임플란트 제품만 보더라도 단연 1위고 또 해외 수출로 봐서도 초음파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10몇 % 성장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또 특정 임플란트 제품이 전 세계에서 식립 개수로 가장 많이 식립되는 임플란트입니다. 그래서 국립치약연구원을 통해서 조금만 국가에서 뒷받침해 준다면 정말 우리 치약 산업과 치약은 날개를 달고 성장할 수 있고 이게 국가 경제에도 굉장히 이바지되고 국민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이제 국회 가서 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고 현재 관련 법안이 이제 4개 정도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국회를 다녀왔지만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님을 통해서 또 조만간 발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또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는 거에 대한 그 공감대가 의원님들 사이에 이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라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신반끈을 고쳐매고 이 법의 통과를 위해서 올 한 해는 좀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그 국립치약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전임 집행부, 그전임 집행부도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요. 주로 국회 문을 두들길 때 보건복지위원회 쪽을 많이 두들겼습니다. 그런데 협회장님께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이 과방위로 어떻게 보면 방향을 네. 트셨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동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서 발의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 발의를 시작한 지 우리 치과의가 힘을 쏟은 건 이제 10여 년 가까이 됩니다. 역시.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의과 쪽, 한의학과 쪽을 포함한 모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립치약연구원을 보건복지 쪽으로 가져가면 어떤 규모나 예산 면에서 굉장히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는 방향 설정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갔더니 우리 위원장님과 이제 여당 간사께서도 제대로 찾아오셨다. 여기가 맞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적극 공감하시고 또 지원을 약속을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는 대로 입법 공청회를 통해서 의원님들 또 우리 치과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또 정부 관계자분들 초청을 해서 국립치약연구원이 결국은 치과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위한 법안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물론 이제 하늘에 맡겨야 되는 일이지만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좀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뛰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그 유치와 이런 거에 대해서 열심히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 지역에서 국립치약연구원 유치를 위한 그런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이제 도지사님 또 시장님들 이제 뵙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대 또 지원 계획이나 약속 이런 거를 이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요 유치 어느 지역의 유치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법안 통과가 최우선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9개 추진 정책 중에서 그 1인 1개소포 보안입법에 관해서는 저희 시사터치에서도 한번 논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는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 치과 종사인력 구인단 문제와 아까 말씀하셨던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 이 부분을 같이 엮어서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난번 이제 시사터치 때 보안입법이 통과됐으니까 기존에 이제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2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원 여러분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우리 협회에서는 경찰청, 검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우리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발호를 막고 또 이들에게 철퇴를 가할 수 있게 열심히 노력을 할 것이고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과는 이제 MOU를 맺기 위한 이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보조인력 문제 해결 문제는 이제 아까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구인구직 사이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김홍석 부회장님께서 관련 TF를 이제 맡아서 열심히 좀 하고 계시고, 또 여기에는 이게 이제 생각보다 이제 방대한 작업이고, 또 과거에 협회에서 어떤 구인구직 사이트 활성화를 위한 이제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또 협회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에서도 새로운 구인구직 사이트를 좀 시도했지만, 또 물량 공세를 쏟아부은 데도 있지만 그렇게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여기에 대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만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좀 활성화.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에게는 이게 이제 구인 광고를 내도 쉽지 않기 때문에 2주, 한 달, 2달 또 여기에 드는 비용도 이제 많고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회원분들에게는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구인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종사인력 분들에게는 또 편리하게 또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지역별 또 어떤 그 직군별 이런 여러 그 세분
구분을 해서 카테고리를 이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편리하게 구직을 할 수 있게, 또 이런 그 구인구직 사이트가 타 직업과 또 연동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활성화되려면 우리 치과의사 회원분들이나 또 아니면 이 종사인력분들이 많이 좀 찾아오는 그런 그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의사 회원들을 위해서는 또 임상, 또 학술, 또 경영정보, 또 각종 서식, 또 동문 만남의 장이라든가 또 쉼터, 이런 자유 게시판 등 여러 이제 게시판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아주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또 치과 기자재나 이제 장비를 구입할 수 있게 그런 게시판도 좀 만들고, 또 종사 인력을 위해서는 어떤 그 교육 프로그램을 또 만들고, 또 이제 예비 종사 인력이 실습을 할 때 이런 실습할 일반 그 우리 회원들과의 그런 연계를 좀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좀 할 수 있게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어서 많이 찾아오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또 원활하게 구인구직이 이루어지고, 이런 사이트를 만드는데 사실은 막대한 또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렇게 해서 회원분들에게 크나큰 도움을 드린다면 비용은 둘째 문제고, 그래서 물론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지난 그 이사회에서 협회장 급여 삭감으로 인한 그 코로나 특별 기금 이제 1억 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일반 회원분들에게 어떤 그 방역 용품을 좀 보내드리려고 하였으나, 그거를 이제 17,000여 분에게 나누다 보니까 실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아주 이제 미미해서 좀 더 치과기를 위해서 좀 유용하게 쓴다면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해서 우리 또 임원 여러분들하고 또 지부장님들께 여쭤보니까 압도적으로 어떤 치과기를 위한 그런 거에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셔서 지금 요 구인구직 사이트의 어떤 구축 비용, 개발 비용의 요 금액에 에서 좀 투입이 되면 일부든 전부든 그래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보다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주요 추진 정책 9개 중에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5번째는 불법 의료 광고 척결을 지속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고, 그 다음에 6번째는 국가 구강 검진에 파노라마를 추가하시겠다, 이런 말씀 이제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원들이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부분, 이 현 집행부의 이 스탠스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불법 의료 광고 예전에는 계도 위주였어요. 한마디로 경고만 하고 계속 경고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니까 옆에 주위에 있는 치과 의사들이 굉장히 거기서 항의하고 또 가슴앓이만 하고 있었죠. 협회장님 취임하셔 나서 계도 위주의 지금까지의 이런 스탠스로는 협회가 안 된다. 자, 처벌 위주로 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고발도 해놓으셨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원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의료 광고 척결 지속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하실 건지 그 부분하고, 국가구강검진에 관련해서 이제 파노라마가 추가해야 되는, 이것도 사실은 장기 미제였어요. 전임 집행부도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관을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셨듯이 대다수의 회원분들은 선량합니다. 규율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시고 그렇게 성실하게 이제 치과를 운영을 하시는데, 일부 나만 좀 살고 보자 하는, 이제 물론 개헌가가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합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사실은 실수로 인해서 뭐 한 번 정도 하는 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이걸 이제 시정하세요라고 의료광고심의원회에서 내려보냅니다. 근데 살펴보면 이거를 위반한 분들이 또 위반하고 또
또 뭘 시정하라고 말씀드려도 시정하지 않고 또 위반하고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의료기관들은 궤도로는 한계가 있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불법 광고, 의료 광고와의 전면전을 임기초에 선포한 바 있고, 그래서 국회 갈 때마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님께도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한 심각성을, 물론 보안입법도 말씀드렸지만은 늘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 10개 의료기관, 이제 굉장히 상습적으로 반복 위반하는 의료기관만 추렸고, 여기에는 서울중앙지검으로 고발을 했는데, 강남구 서초구에 계신 의료기관만 10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 순차적으로 한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고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왜지 지난번에 그 협회 그 변호사님을 새로 채용하게 되었는데, 이 변호사님을 모신 제1의 목적도, 물론 이제 우리가 고발은 외부 로펌을 이용을 했습니다만은, 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류하고 수집하고 분류하고 정리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요 분류 작업, 정리 작업을 우리 협회 변호사님하고 그 다음에 또 담당 직원분들이 이제 같이 정리가 되면 정리되는 대로 고발을 하고, 또 요 지역 정리해서 고발하고, 그래서 계속 좀 순차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앞으로는 이제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거는 어떤 이 철퇴를 가해서 다시는 이런 그 위반이 나타나지 않도록 또 우리 치과계 경종도 울린 겸 그런 식으로 해나갈 예정이고, 지금 불법 의료 광고에 대해서 국회에서 두 분이 의미 있는 법안 발의를 하셨습니다. 남인순 의원께서는 모든 인터넷 매체를 사전 의료 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라는 걸 이제 발의하셨고, 사실은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구멍이 너무 많이 생겼었습니다. 또 고영인 의원께서는 의료 광고 심의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의 위반 사례가 신고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서 행정처분 또 법적 고발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법안에 우리는 적극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지만, 이 법이 또 통과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구강검진 파노라마는 이제 요즘 제가 또 나름 중점을 두는, 잘 아시다시피 일반 그 국가 건강검진은 수검률이 70%대에 이릅니다. 그거는 이제 가면은 이 치스트 엑스레이도 찍고 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는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우리 국가 구강 검진은 시즌만 하다 보니까 가서 쓱 보고, 사실 뭐 우리 치과에서 하지만 시즌으로 우리 질병을 전혀 다 파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최소한의 파노라마 사진은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계속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이제 설득 중인데, 결국 이제 예산이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국가 구강검진 수검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국가 구강검진에 국가 그 건강검진에 구강검진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구강검진에 이제 파노라마를 포함시키는 문제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보건복지원의 신현영 의원님을 이제 면담 과정에서 요점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예산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단계적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 40대 그 생애 전환기 또는 이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 학생 치과 주치 사업에 파노라마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면 이제 큰 비용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적으로 파노라마를 시행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치주병이라든가 또 아동에게는 뭐 치아우식증이라든가 이런 여러 그 질환을 조기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 건강보험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다라는 이제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향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하면 요거를 이제 전 국민으로 좀 확대할 수 있게 좀 단계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네. 요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의과에서 이제 건강검진은 70% 거기에 이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치과 보건검진 이것도 결국은 건강검진은 이제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수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강검진을 미사업 시행 그러니까 시행을 안 한 사업주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필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거고 건강검진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지정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에는 그 협회 창립 기원에 대한 이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논란도 많고 사실은 치의신보에도 여러 가지 그 주장하시는 바의 원고를 굉장히 경쟁적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회 창립 기원에 대한 정리를 조금 사실 올해는 해야 될 것 같고 그거하고 더불어서 이제 치과계 제도 개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협회장님께서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오셨던 게 대의원 제도, 대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 그래야 민의가 반영이 된다. 협회도 민의를 반영해야 된다. 이런 거 주장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걸 결국은 이제 이뤄내시는 과정인데 특히나 이제 요번에는 이제 여성과 젊은 대의원들을 수를 좀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관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협회 창립기원에 대한 논의가 이제 작년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의견 간에 좀 치열하게, 좀 되었었는데, 그게 바로, 올해가, 기존에 우리 대의원총회 40여 년 전에 그 결의대로라면, 올 10월이, 대한치과의사협회 창립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사실 작년부터 좀 실무 작업을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이제 100주년을 맞아서 협회 창립 기원에 대해 좀 새로운 정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견이 일각에서 강하게 제기가 되어 왔고 그래서 현재 두 가지는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장단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역사가 길어야 좋고 아픈 역사도 역사고 그렇지만 이 단점으로는 우리나라 그 치과의사 분들의 참여가 시작할 때 좀 적었다 뭐 이런 게 이야기가 있고 또 1925년 이제 한성치과의사회 6월 9일이죠.를 기원으로 하자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강하게 대두되어 왔고, 그래서 또 여기에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민족도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자긍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1925년이 맞다. 그러나 또 여기에 대한 그 취업 창립 기원으로 삼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그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또 찬반양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일단은 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00주년 준비 작업을 일단은 좀 보류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장을 제공했고 아시다시피 치의신보 통해서도 고르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장을 좀 마련을 했고 공청회도 좀 한 번 하였고 또 필요하다면 공청회 한 번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역사에 대해서, 우리 치과의 역사에 대해서 지식도 많고 연구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여기에 대한 논의를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보시라고 하시는 게 낫겠다 싶어서 협회사 편찬위원회에 일정 기한을 정해서 여기에 대한 논의를 밀도 있게 하시고, 단일안이 나오면 더욱 좋고, 아니면 제가 이제 한번 참여해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의견이 정확히 둘로 좀 갈려 있으세요. 그래서 단일안이 도출이 안 된다면 이제 복수안, 뭐 단일안이 나온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어떤 형식으로든 치과의 총의를 여쭤봐서 또 정하면 되겠고, 만약 복수안이 나온다면 그 복수안을 가지고 또 치과의 총의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여쭈어서 어떤 안이 결정이 되면, 저는 이거를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얼마든지 건전한 토론을 이어가되, 어떤 형식으로든 총의가 모아진다면 그때는 모두가 승복을 하고 이 안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가져가야 되지 않나. 그게 치과계의 화합이고, 또 한 번 정한 이 100주년이라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또 몇 년 지나서 또 뒤집고 또 바꾸고, 이런 또 노력 시도가 계속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은 하되 한 번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좀 하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100주년은 그렇게 정리를 할 생각이고, 만약에 1921년이 어떤 치과의 총의로 모아진다면 저희 집행부는 그 총의를 충실히 수임을 해서 올 10월 달에 100주년 기념 행사를 차분하고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1925년으로 정해진다면 그건 이제 차기 집행부에서 또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제도 개혁에 대한 대의원 수학대에 대한 부분도 네. 주시죠. 사실 이것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한 달 반이나 늦어도 2달 텀으로 계속 어떤 이 제도개혁 토론회를 이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루어야 될 의제도 상당히 이제 많고, 그래서 작년 10월에 제1차 제도개혁 토론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치과계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우리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토의하고 결정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 여성 치과의사, 또 젊은 치과의사, 이런 분들의 목소리가 소외되었고, 그래서 이분들을 포함한 다양한 치과계 직역과 계층의 목소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좀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토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진통도 따르고, 또 한꺼번에 그 일순간의 개혁이 속이 시원하겠지만 여기에는 또 치과계 총의가 모아져야 되고, 또 지부장님들, 또 대의원분들에 대한 이해와 동의가 선행이 되어야 제도도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번 4월 대의원 총회에서는 여성 대의원 수 증원을 제일 목표로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지부장 협회장님께도 좀 상의를 드렸고, 또 여자치과회사 회장님하고도 지금 앞으로의 로드맵을 좀 상의할 예정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집행부 안으로 좀 올려서 강력하게 좀 호소를 드릴 생각이고, 우리 치과의사 회원분들, 그리고 또 대의원 여러분께서도 어떤 이제 우리 새로운 또 바뀌어가는 그 시대 정신을 좀 이해해 주셔서 우리 여성 치과의사들의 목소리가 좀 더 반영이 되도록 이번 대의원총회에서 많이 좀 그렇게 좀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 여성 대여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치과들 목소리가 또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차차 제 임기 내에 좀 노력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대의원 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선거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에 대해서 또 한 두세 번에 나눠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사실은 토론회가 잡혔습니다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 달 반 이상 계속 개최하지 못하고 연기되고 있는 시점이고,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비 수납 방법에 대한 좀 이야기도 많고, 그 다음에 투명한 그 회계, 회무 그런 문제에 대한 또 방법론에 대해서도 좀 이 공청회나 토론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기가 아직은 뭐 2년 4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시간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좀 이런 그 개혁안에 대해서 치과계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말씀을 듣다 보니까 9번째 주요 추진 정책 9개 중에 마지막 9개가 남아 있습니다. 대국민 캠페인 공익 광고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TV 광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저는 이 시사터치에서 또 현직 협회장 신분으로 과거 그 선거 과정을 말씀드리는 게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3번의 협회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첫 선거 때부터 계속 공약으로 말씀을 드린, 두 번째도 그렇고 이번 선거에서도 이제 공약으로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회원으로서 이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또 일반 국민들에게는 또 치아 건강 관리,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TV 광고에 거기에 이제 치과 관련 TV 광고죠. 그게 뭐 치약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잇몸약일 수도 있겠고, 우리가 이제 TV 광고 자체를 반대하지만 임플란트 광고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떤 치과 관련 그런 업체 광고에 그 해당 제품을 소개하면서도 거기에 대사든 자막으로든 같이,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대국민 캠페인 공익 광고 형식의 그런 형식을 가미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면은 우리 치과계 위상 제고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 치과계 파이도 굉장히 좀 확대되지 않나. 예를 들면 어떤 광고에 잇몸약이든 아니면 치약이든 광고를 하면서 그거를 이제 제품의 우수성도 소개를 하지만 그거를 하면서, 아니면 그거를 사용하기 전에 치과에 방문을 해서 스케일링을 받고 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거기에 실런트가 됐든 아니면 어떤 형식이 됐든 그렇게 좀 가미해서 공익 광고를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년 말에 모 업체 회장님과 이제 미팅을 가졌고, 앞으로 좀 실물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물론 이제 쉬운 또 우리 그 이벤트는 아닙니다만은,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꼭 좀 이뤄내고 싶은 현안의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9개 추진 정책을 차분히 듣다 보니까 또 쉬운 건 하나도 없고, 네, 그렇죠. 그렇지만 또 회장님께서 열심히 또 추진하시겠다고 네. 하니 또 잘 될 거라고 믿고, 바쁘신 중에서도 어쨌든 회원들한테 설명을 차분하게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올해 중점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9개의 정책과제 이상훈 협회장님 모시고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치과 의사들, 회원들 하나 한 분이 좋은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다들 모두 힘내시고요. 서로 격려하면서 그 소중한 일상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터치는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갖고 애청자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터치의 김홍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